기술 세 번째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 과학 지문 다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선택지에서도 그 인과관계를 이제 뒤집어서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무조건 틀린 거죠. 사실 지금 이 지문을 보면 정보량이 꽤 많죠. 우리가 앞서 봤던 지문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지문 말고 먼저 봤던 지문보다 이제 정보량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글을 좀 읽어나갈 수 있어야겠다. 이 글은 그러니까 큰 구조로 본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하나는 뭐에 대해서?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열선 감지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 하나는, 그렇죠.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해왔던 것들을 여기에다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면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4문단까지가 열선 감지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문단이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석이 어떻게 풀었어? 그렇게 풀었어? 지금 아니면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풀었어? 이거 풀라고 딱 폈는데 어. 3번이 눈에 보였어요. 어. 근데 B 보니까 뒤에 거 있어요. 아. 그래.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이거 읽으면서 딱 그냥 4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 마지막 문단을 읽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렇지 않아? 어.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내신 준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지문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다만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좀 적용해 보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할게요. 정리를 하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열선 감지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지금 얘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뭐에 대해서? 이제 세부 과정인 거지. 열선 감지기가 감지하는 과정. 일단 이렇게 돼야죠. 뭐부터냐면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직광 렌즈, 초전 소자, 증폭기, 비교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성 요소를 설명해 주는데, 이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그런 것 같더라고.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를 해주는데 그냥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설명해 가는 과정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지금 감지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설명해 가는 과정이 감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요 감지 과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지금 핵심 정보인지 아닌지, 지금 사실 이 문단에서 직광 렌즈를 설명할 때 지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전체 이 감지 과정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을 해보냐면, 그렇다면 문제를 풀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얼마만큼 활용됐는지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 세부적인 것들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는 것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에서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 초전 소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문제로서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그렇진 않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해왔던 거니까 여기를 읽을 때 이 문단을 통해서 구성 요소인데 이것이 감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감지 과정과 관련된 정보가 핵심 정보라는 생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많이 볼게요. 그럼 1문단부터 볼게요. 1문단 열선 감지기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첫 번째 줄이에요. 그 옆에
동작 감지기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입니다. 주로 실내 천장에 설치, 그 옆에 침입을 감지. 그래서 어떻게 감지하느냐? 두 번째 줄이죠. 앞부분입니다. 적외선을 이용 밑줄 쳐주시고 그 줄 끝에 일정 시간 동안 열 또는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 옆에 감지 그 다음에 신호를 보낸다. 그럴 때 왜 지금 적외선을 이용하는지 그 이유는 그 세 번째 줄 이어서 나오네요. 적외선은 가운데 부분이죠. 적외선은 물체의 온도에 비례 밑줄 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줄입니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밑줄 쳐주시고 그 줄 끝에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침입 감지에 적당하다. 그래서 적외선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열선 감지기의 구성 요소와 이를 바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감지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집광렌즈, 초전소자, 증폭기, 비교기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단은 집광렌즈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줄 끝에요. 직광렌즈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적외선을 그 다음 줄입니다. 초전소자의 전달 그리고 그 옆에입니다. 이제 제가 읽는 부분에다가 괄호를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빛을 모으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지만 괄호 쳐주시고 그러니까 집광렌즈에 사용되는 렌즈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렌즈의 차이점 이게 세부적 정보죠. 세 번째 줄입니다. 매우 얇은 프레넬 렌즈 사용 밑줄. 그러면서 이제 프레넬 렌즈가 나왔으니 당연히 프레넬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프레넬 렌즈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볼록 렌즈의 내부를 제거. 그래서 얇은 거구나. 그러면서 그 두 줄 내려와서 가운데 부분인데 감지 영역이 넓으면 밑줄. 전체적으로 감지하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죠. 넓으면 그래서 그 다음 줄 앞부분입니다. 감지할 수 없다 밑줄 그 옆에 가운데 부분이네요. 하나의 집광 렌즈에 여러 개의 프레넬 렌즈 그래서 그 다음 줄입니다. 프레넬 렌즈마다 하나씩 구역을 나누어 할당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줄 가운데 부분이에요. 침입자가 이동하면 그 줄 끝에 바뀐 구역수만큼 감지가 된다. 한편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침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 옆에 더 이상의 온도 변화가 없어서 그 다음 줄 신호 변화가 없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한 번만 울린다는 얘기지 이거. 맞죠? 이해됐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이제 일단 침입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들어왔을 테니까 움직임이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도 변화가 있을 테니까 감지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의 온도 변화가 없으니 그렇지. 신호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3문단이에요. 그래서 3문단은 이제 그 두 번째인 거니까 초전소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문단은 초전소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문단에서 집광 렌즈를 통해서 지금 초전소자에다가 전달한다. 적외선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초전소자에 대한 설명이야. 첫 번째 줄 초전소자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내부는 진공 그 다음 줄 윗부분에는 적외선만 만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투과하는 투과창 밑줄 쳐주시고 그 줄 끝에 전등의 불빛등을 차단. 그래서 이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초전소자의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 번째 줄 가운데 부분이에요. 양전하들이 한 끝에 표면을 따라 배열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입니다. 앞부분 반대편 끝에는 같은 양의 전하들이 배열 그리고 그 옆에 자발분극에다가 네모칩니다. 이런 걸 이제 자발분극이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 자발분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줄 밑에서 3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부유하는 전하들을 포획하여 전기적으로 중성 유지 밑줄. 그 다음 4문단이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3문단은 그냥 초전소자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그 다음 과정이 안 나왔어. 그러니
이제 4문단에서는 다시 지금 감지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초전소자의 기능 혹은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감지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봅니다. 그래서 4문단이야. 이제 아까 집광 렌즈에서 초전소자로 적외선이 간다고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줄 밑줄 쳐주세요. 초전소자의 온도가 상승 밑줄. 그 다음 그 옆에 열운동 밑줄. 그 다음 줄 앞부분입니다. 초전소자 내부의 전하의 배열이 흐트러진다 밑줄. 그래서 그 옆에 자발 분극 감소 밑줄. 그 다음 줄입니다. 변하기 어려워서 과잉전하 밑줄. 그리고 이를 그 옆에 초전현상 네모. 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초전소자에 적외선이 들어오면 자발 분극이 지금 어떻게 돼? 감소가 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초전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4문단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글의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번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 전기회로에 연결하면 그 줄 끝에 과잉 전하의 차이만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아,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네. 그러면 초전소자에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야? 다시 집광 렌즈를 통해서 초전소자로는 뭘 보내죠? 적외선을 보내고, 이 초전소자를 통해서는 이 적외선이 뭐로 바뀌게 돼? 그렇죠. 전류,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네. 그 다음 줄입니다. 이제 증폭기에다 네모 쳐주세요. 우리 이 문단에 나왔던 걔네들이지? 증폭기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밑줄 칩니다. 증폭기에서 전류나 전압을 증폭하여 출력 밑줄. 그리고 그 옆에 비교기 네모 쳐주시고 그 옆에 끝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미리 정해진 감시 기준 전압 이상인지를 확인. 그러니까 이 비교기에서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줄 끝입니다. 일정 시간 내에 몇 번 감시 기준이 넘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4문단까지가 감지 과정에 대해서 열선 감지기 혹은 동작 감지기를 통한 지금 감지 과정을 설명해 준 거고, 5문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 감지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얘도 그 감지 과정이죠. 감지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단순하지.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투광기, 수광기. 그래서 투광기에서 수광기로 뭘 보내? 적외선을 똑같이 보내네. 보냈을 때 지금 차단이 되면, 그러니까 침입자가 생기면 차단이 돼서 수광기에서 적외선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로 이제 감지하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사실 뭐 5문단 빼도 되는 거지 뭐. 내용 확인합니다. 5문단이에요. 첫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반면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 옆에 창고 등의 외곽을 감시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 네모 쳐주시고, 그럴 때 그 줄 끝에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 밑줄 쳐주시고, 그래서 투광기 네모 그 다음 줄입니다. 적외선 LED를 통해 적외선을 내보내고 밑줄. 그 옆에 수광기에다가 네모 쳐주시고, 그런데 수광기에 대한 설명이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투광기가 떨어져 설치되는 밑줄 칩니다. 이건 이제 수광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얘는 이제 적외선을 수신한다. 거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입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침입자가 발생하면 적외선이 차단 밑줄 쳐주시고, 그 옆에 수광기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감지한다. 그런데 이제 투광기의 특성이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퍼져서 나오게 된다 밑줄. 그래서 그 옆에 감시 거리를 늘리기 위해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줄 마지막 줄이네요.
렌즈로 적외선을 집중시켜 직선에 가까운 빔을 사용한다. 밑줄 쳐줍니다. 그럴 때 지금 감시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밑줄 친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어? 앞에 거와, 자, 지금 직선거리가, 감시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좀 좁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거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과의 차이점에 포인트를 주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마지막 줄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직선하고 앞에 나오는 퍼져서 나온다. 이것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열선 감지기만으로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물론 내신에서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4번 문제와 5번 문제만큼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5번 문제가 이 글의 핵심과 관련되는 거죠. 이 열선 감지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감지하고 이것을 이제 전달을 하는지, 신호를 알려주는지에 대한 거니까 그 과정상에서의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 기수 세 번째 지문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 마지막이에요. 렌즈로 적외선을 집중시켜 직선에 가까운 빔을 사용한다고 적혀있잖아요. 잠깐만, 무슨 어디에서? 지금 몇 번 문제인 거야? 두 번째. 아, 두 번째 문제? 네, 2번 문제. 네, 2번 문제에서 몇 번 선택지죠? 예? 몇 번 선택지? 아니 문제가 그냥 지금 지문에서? 어디? 맨 끝. 어, 렌즈가 무슨 렌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네. 아, 그러면 이건 저도 정확하게, 제가 뭐 여기에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함부로 앞에 있는 뭐 프레넬 렌즈 혹은 볼록 렌즈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